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자, 올해도 어김없이 6월이 찾아왔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6월 모의고사가 지나갔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수능 완성이라는 강의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완성 OT를 매년 제가 찍을 때마다 항상 이 6월이라는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능 레이스에서 아무래도 6월이라는 이 시점이 가지는 위상이 엄청 높잖아요. 특히 여러분들도 육모 이렇게 보고 나면은 많이 흔들리시죠? 네,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아, 나 생활과 윤리 선택한 거 잘한 걸까? 막 고민이 들기 시작하고. 특히 막 이제 과학탐구 보던 친구들은 나 이제 또 생활과 윤리 한번 봐볼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죠. 근데 충분히 바꿔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더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OT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6월이라는 기준점을 기준으로요, 6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걸 해왔어야 했는지, 그리고 이 6월 달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또 어떤 공부를 해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수능 완성이라는 강의가 왜 중요한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쭉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로드맵을 되게 간단하게 제가 좀 나열해 봤거든요. 5월까지, 현 시점이죠. 현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좀 무엇을 하셨어야 되냐. 사실 이 로드맵 제가 만든 이유가, OT에서 만든 이유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선생님, 뭘 해야 돼요? 앞으로는 뭐 해야 되나요?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냐,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뭘 하셨어야 되냐면, 개념과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는 뭐 당연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뭐 수능 특강 강의를 통해서, 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막 여러 가지 개념들에 좀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개념에 대한 숙지와 이해를 그냥 단순히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만점을 기대한다? 솔직히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키우셔야 되느냐? 바로 그 옆에 써져 있죠? 능동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동적 사고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항의 선택지를 봤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이런 게 있었지 라고 떠올리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 개념과 원리를, 개념 간의 연결고리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인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만점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선생님들이 백지 쓰기 같은 거 되게 강조해 주시잖아요. 그 백지 쓰기 강조하는 이유가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진짜로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 보라 이거죠. 즉,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개념과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공부하실 때 지금까지 좀 그런 작업들을 좀 겸해서 해 오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했다면 앞으로라도 하시면 돼요. 계속 공부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오케이 하면서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틀립니다. 안 떠올라요, 막상 시험장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좀 누적해 놓으시는 게 좋다. 그러면서 이제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내용들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이까지 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수능특강 강의를 들으면 다 해결이 됐을 거예요. 특히 제 강의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네. 제 강의 들으시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 기출문제 한번 쓱 보는 거죠. 이제 느낌만 보는 거예요. 사실 한 번 배워서 문제 풀었다고 문제 다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 공부가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한번 쓱 보면서 이제 많은 문제도 틀린 거 뭐 피드백하고 하셨겠죠? 근데 물론 기출문제 안 푸셨어도 충분합니다.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어쨌든 개념 정리는 하셨어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6월 모평을 받겠죠.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6월 모평에서 틀린 문제들을 막 피드백하기 시작했을 텐데, 이 피드백 과정도 저는 많은 친구들에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단점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냥 틀린 선택지를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거나 그냥 그랬어요 정도로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틀린 문제를 피드백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던 그 문제를 처음 풀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지를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과 원리를 떠올렸는지,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 문제에 접근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틀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과 문제풀이의 과정을 분석해서 거기서 틀린 부분들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이 6월 모의평가의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틀린 문제, 맞은 문제는 보지도 않고요. 근데 틀린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피드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사고의 흐름과 이 사고력의 깊이를 계속해서 증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6모 끝나고 나서는 이제 기말고사 보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서브노트 반복 학습 하셔야겠죠. 내용 한 번 봐서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여러분? 저도요, 전공자고, 어찌 보면 저도 윤리를 정말 많이 읽고 공부하고 뭐 강의도 하고 엄청 많이 접하는 사람인데도 한 일주일 놓아버리면요, 뭔가 머리에서 잘 안 돌아가는 느낌들이 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빠르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능 특강 때부터 서브노트의 중요성 너무너무 강조해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보기 위해서 이만큼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만큼을 항상 언제나 반복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잖아. 여러분들 사회탐구만 봐요? 아니잖아요.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다른 과목들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가장 필수적인 내용들, 그리고 자주 여러분들이 잊을 만한 내용들을 서브노트에 압축시켜 놓는 거예요. 그 과정은 제가 수특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해드렸죠? 그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압축적인 내용들을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기출문제 풀이는요, 우리 5월까지의 풀이는 그냥 슥 보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 그냥 관찰하는 수준이지 그거를 풀었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령 이 한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도 그거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맞죠? 5개년이면요, 여러분, 시험이 35번이고요. 문항수로 따지면 700문제예요. 여러분들이 700문제 풀고 나서 700문제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것 같은, 잘 잊어버릴 것 같은, 잘 틀릴 수 있을 것 같은, 응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선택지를 모아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압축적으로, 이것도. 그 압축적으로 모아놓은 강좌가 바로 저의 수능 완성 강좌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에서요, 뭐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 올해 발간되었던 수능 특강 연계 교재, 그리고 뭐 교과서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까지 누적되었던 어떤 기출 문제의 내용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과정에 이제 여름방학까지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수능 완성 교재의 내용도 충실히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2학기 때 또 뭘 하면 되느냐? 그때부터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이제 여러분들도 이만큼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 감이 생겼을 거고, 이제 반복만 하더라도 빠른 속도가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렸죠. 처음에는 서브노트 한 페이지, 2페이지 보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쓱쓱 넘어갑니다. 머릿속에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빠르게 반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차별 풀이 해야죠. 실전 연습하는 그런 과정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쭉 따라오다 보면은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요 정도만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단계별 심화 학습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좀 3단계죠. 첫 번째, 복습.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이제 키워드 위주로 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복습을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좀 기출문제 중에서 아까도 말했죠. 그리고 수능 특강 교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연계될 수 있는 혹은 생소한 그런 선택지들, 제시문들 전부 다 압축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료로 제공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실에 있는 자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자료는 역시나 적은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적으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습 단계에서 이제 수능 완성에 있는 실전 문제들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점이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추론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700문제를 풀었잖아요. 여러분들이 5개년을 풀었다고 하면은. 근데 그 문제를 다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다 하나하나 뭔가 정리해가면서 풀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거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여러분들 대신에 해드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해볼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저의 강사 슬로건이기도 하고요. 누구나 평범한 시작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이끌어 드리는 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범한 시작이라는 건 수능 특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완성부터 수능 완성만 듣고 마무리 시켜 드릴게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능 특강 들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수능 완성까지 해서 완벽한 마무리까지 제가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강의 열심히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꼭 자료실에서 자료 다운받아서 미리 문제 풀어보시고 선택지도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강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OT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